반갑습니다. 음. 자, 화면은 켜주시든지 아니면 제일 예쁜 대체 화면으로 해주시면 저희가 단체 사진으로 예쁘게 찍어드리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여기 통영은 지금 봄비가 조금씩 내리고 있습니다. 제주도에는 유채가 벌써 피었다고 해요. 자, 그러면 상큼한 봄을 알리는 유채꽃 같은 김선주 강사님을 지금 만나보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유채꽃, 네, 감사합니다. 너 소개 너무 감사드려가지고, 할 말이 약간, 네. 자, 우리 일주일 동안 정말 시간 길었잖아요. 명절이 껴 있어가지고, 다들 특별한 시간들 다들 가지셨을 것 같고, 그래도 책 읽기는 계속 되잖아요. 자, 오늘 그래서 지난주에 이어서 최고의 기회, 이제 두 번째, 장으로 넘어갑니다. 자, 28페이지부터 이제 함께 읽을 건데요. 지난 시간까지 이제 필자가 계속 얘기했던 이렇게 잘못된 씨앗에 대한 이야기가 조금 더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첫 번째 보면 필자가 분명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네트워크 마케팅이 그에 걸맞는 경제 수준이 되어야 정착할 수 있다. 근데 이제 그런 경제 수준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변종이 생기기 시작했고, 그러한 것들이 오늘날 유통 발전에 큰 걸림돌이 되게 되었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폐해가 극에 달한 게 1993년도고, 다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사실 기억이 나거든요. 뉴스에서 자꾸 불법 피라미드 막 이렇게 하는 거, 이게 이제 카메라 켜신 분들 보니까 다들 그 저랑 비슷한 세대 같아요. 다들 아실 것 같아. 그죠? 그래서 9시 뉴스만 켜면 다단계가 피라미드고, 그게 곧 사기 판매고, 불법 감금이 되고, 결국에는 폐가망신, 이런 순으로 늘 이렇게 소개가 됐던 게 저도 기억이 나고 있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른쪽에 보면 이제 결론이 나와요. 그래서 90년대에 들어와야 할 다단계 판매가 10여 년 앞당겨 들어오다 보니까 척박한 땅에 만난 씨앗골이 되었고 결국 변종으로 자랄 수밖에 없었다. 이런 결론이 내려지게 되거든요. 자, 밑으로 쭉 보면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도 놀란다. 그죠? 그래서 다단계 이런 얘기만 들어도 사람들이 치를 떨던 그런 시대가 있었죠. 그래서 뭐 실종 사건, 사기 사건 뭐 이렇게까지 얘기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다음 페이지에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대처하고 우리의 자세는 어떻게 해야 되냐 나오거든요. 거의 대부분 지인들한테 내가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을 하는데 시간 좀 내줄 수 있어? 이렇게 했을 때 10중 8구 바로 거부감을 나타낸다. 근데 이거는 우리에게 아픈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이해를 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결국에 인정해야 된다. 그래서 쟤는 왜 저래? 이게 아니라 당연하다. 사실 우리도 그런 가정이 있지 않았어요. 너무 좋아하신 분 사실 별로 없지 않아요. 그죠? 네트워크 마케팅 누군가가 전달해 주길 기다렸다 하시는 분은 아마 거의 없을 거고 우리도 그런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인정하면서 이제 또 이제 조금씩 안내를 해주시면 되겠죠. 그렇지만 이렇게 2000년대 유통업계는 결국에 네트워크 마케팅을 무시할 수 없고 거부한다고 해서 거부가 되는 것이 아니다. 그쵸. 내가 아무리 슈퍼가 더 정감이 있고 좋다고 해도 새우깡을 인터넷으로 시키면 훨씬 더 싸고 그리고 간편하게 내가 제품을 받을 수 있는데 굳이 슈퍼마켓을 찾아다니면서 하지 않잖아요. 이거는 너무 시대적인 흐름에 너무나 당연한 일이고 이러한 흐름은 내가 거부할래야 거부할 수 없다. 네트워크 마케팅 시대는 오게 돼 있고 이것을 거부할 수 없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으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이런 흐름은 밀려들고 있다. 어떤 이유에서든 그 힘과 엄청난 기회를 놓친 우를 범해서는 안 될 것이다. 예, 여기 계신 분들은 그런 우를 범하지 않은 분들이 지금 우리 함께 이렇게 더 알아가고 있는 시간이죠. 그 다음에 이제 클린턴 대통령의 연두 교시가 나와요. 제가 처음에 이 책을 읽었을 때 이 부분이 되게 저는 인상적이었거든요. 물론 앞부분에 그 잘못된 편견 이런 것도 좋았지만, 대통령이 이렇게 이 사업을 이렇게 권장하는 연두 교시를 이렇게 썼다는 거에 대해서 제가 이 부분에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되게 좀 놀랐다는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클린턴 대통령이면 거의 경제 대통령이다 이렇게 불리는데 이분이 쭉 얘기한 거를 보면 33페이지에 보면 여러분, 그러니까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는 사업자를 의미해요. 여러분 개인의 성공은 경제와 나라를 튼튼히 할 뿐 아니라 다른 이들에게 기회를 제공한다. 너무 멋진 말을 이렇게 대통령께서 해주고 계시죠. 그리고 미국 경제 회생의 주역인 여러분들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그죠? 그리고 뒷페이지에 보면 여러 가지 이제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의 활성화로 인해서 받을 수 있는 경제적인 그런 혜택 수혜들을 나라 국가적 입장에서 이제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1,000만 개 넘는 새 일자리가 창출이 되었고 재정 적자도 60% 삭감이 되었다. 그리고 많은 분이 최저연금 수혜자에서 벗어났다. 한마디로 부익부, 빈익빈, 이런 빈곤, 이런 그 격차를 줄일 수 있는 계기가 되는 진짜 괜찮은 사업이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마지막에 여러분들께서 사람들에게 꿈을 심어주고 많은 사람들에게 꿈을 갖게 한 것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노고를 치하하며 미국과 여러분들의 축복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내가 진짜 이 글을 읽으면서 우리나라 대통령이 이렇게 이런 것들을 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 진짜 많은 분들이 진짜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보고 이럴 수 있는 계기가 될 텐데 이런 생각에 조금 아쉬운 마음도 있어요. 근데 그만큼 이렇게 대통령께서 이렇게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을 권장했다 이런 것들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법으로 보는 네트워크 마케팅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네트워크 마케팅이 법제화된 것은 2002년 7월 1일부터예요. 그래서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방문 판매, 다단계 판매, 그리고 네트워크 마케팅을 규율하고 관장하고 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합법화된 것은 1995년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어, 그래서 이제 다음 페이지에 넘어가 볼게요. 여기에 보면 이제 중요한 얘기가 나와요. 지난 시간에도 잠깐 언급을 했는데 피라미드가 사기 판매다 이렇게 막 떠들어대던 주요 언론과 방송사들이 이렇게 합법화가 되었다는 것은 방송에 내보내지 않았다. 왜 그랬을까요? 그래서 방송 진짜 언론 관계자들 물론 이제 그렇겠죠. 그렇게 불법이라고 땅땅땅 때렸는데 갑자기 또 합법입니다. 이렇게 하기가 이제 정치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뭔가 이렇게 좀 그죠? 뭐 면목이 안 섰겠죠? 뭐 그래서 그랬을 것 같은데 어쨌든 이렇게 내보내지 않다 보니까 많은 분들은 그냥 불법이다 해서 자꾸 인식이 그쳐 있다는 거 요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2004년 1월 31일부터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이를 신유통으로 명시하였고 법률적으로도 지원 육성하도록 법제화까지 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가장 보수적인 집단인 법조계에서도 이렇게 법을 전면 개정해서 이렇게 육성하고자 하는데 막상 국민들이 거의 움직이지 않고 있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움직일 수 있도록 우리가 더 열심히 그죠? 뛰어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자, 38페이지에 보면 이제 법적으로 정의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 조항에 보면 여기 네모표에 보면 다단계 판매라 함은 판매업자가 재화 등을 소비자에게 판매하거나 그러니까 팔아야 되거나 또는 하위 판매원으로 누군가를 가입하도록 하는 활동 이런 활동들을 하면 일정한 소득을 발생되는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한마디로 판매가 주예요. 그러니까 나도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소비자에게 판매를 해야 되고, 그리고 내 하부에도 하위 판매원이 들어와야 된다는 거. 그래서 무언가 한마디로 세일즈맨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무엇인가를 팔지 않으면 소득이 나오지 않고 나만 소비해서는 소득이 생기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유산을 할 때 이거 파는 거 아니야. 이 얘기가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도 있었거든요. 왜 나는 팔고 있는데 근데 자꾸 파는 거 아니래. 근데 이제 팔지 않아도 된다라는 개념인 거죠. 내가 추가적으로 팔았을 때 더 많은 소득을 얻을 수 있고 그렇지만 내가 팔지 않는다고 해서 이 사업을 할 수 없는 게 아니다. 이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다단계 판매하고는. 그래서 그죠. 장롱문을 함부로 열지 마라. 장롱문 우리 다
열 수 있죠. 우리는 자꾸 제품이 모질라지 않아요. 그죠? 내가 먹는 소비에서 자꾸 끝나고, 자꾸 더 빨리 끝나고, 나보다 더 많이 드시는 가족이 좀 원망스러울 때도 있고, 이 정도로 우리는 장롱문을 벌떡벌떡 열어도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많은 이제, 일부 다단계 하시는 분들이 팔다가 다 팔지 못하면 스스로에게 하는 이런 신세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장롱문을 열 수 없다. 그러면 네트워크 마케팅과의 차이는 무엇일까? 네트워크 마케팅은 사업 권유 거래라는 용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에 보면 이 사업 권유 거래라고 함은 사업자가 소득 기회를 알선 제공하는 방법으로 거래 상대방을 유인하여 재화 등을 구입하게 하는 거래를 말한다. 근데 우리가 이제 일반인들은 유인하다 이 말이 조금 부정적으로 들리잖아요. 근데 이제 뒷페이지에 나오지만 법률적인 그런 용어 해석으로는 이 유인한다는 게 그냥 안내한다, 가이드한다, 또는 뭐 정보 전달 이 정도의 개념으로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결국에 네트워크 마케팅의 핵심은 똑똑한 소비자들이 유통산업에 참여하는 데 있다. 굳이 물건을 팔지 않고 자신들이 소비만 해도 소득이 생긴다. 물건을 파는 것이 아니라 단지 소비의 패턴만 바꾸어 줌으로써 소득의 기회가 생긴다. 즉, 정보를 제공해주면 된다. 그죠? 가장 좋은 제품이 유산화 제품에 대해서 정보를 제공하지 물건 이렇게 보따리 싸들고 다니면서 물건 파시는 분 계신가요? 계실 수도 있죠. 너무 멋져요. 그렇게 하신다면.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아도 정보 제공으로도 충분히 그분들의 현명한 소비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거,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이제 밑에 보면 피라미드 사기 판매에 대해서도 나오고 있죠. 그래서 정상적인 이제 피라미드 사기 판매 그러니까 불법 다단계가 자꾸 그러니까 피라미드 다단계 판매나 네트워크 마케팅과 같은 유통 방식을 가지고 불법적인 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이 모든 것들이 구분이 되지 않기 때문에 다 하나로 우리가 대충 아는 사람들이 다 안다고 하잖아요. 자세히 알면 어려워요, 사실. 이 모든 것들을 구분하기가 대충 아는 사람들이 다 알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세히 들여다봐야지 제대로 알 수 있다. 그죠? 그래서 GS 홈쇼핑이 이렇게 큰 대기업이 다단계 판매업으로 사업 목적을 변경한 이유에 대해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다단계 판매, 이렇게 네트워크 마케팅으로 결국 발전하지 않으면 유통의 주도권을 잡을 수 없다는 사실에 근거한 위기의식 때문에 이렇게 사업 목적을 변경하게 되었고, 뭐 CJ 홈쇼핑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렇게 대기업들이 사업 목적을 변경하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는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음. 사실 우리가 대기업보다 더 개개인이 더 큰 정보를 얻기는 어렵잖아요. 이분들이 발빠르게 움직이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는 거, 그죠? 그리고 46페이지, 어머, 마지막 페이지 제가 너무 빨리 시간이 많이 남았어요. 네, 천천히 해볼게요. 그래서 마지막 페이지에 네트워크 마케팅의 비전에 대해서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국민 10명당 1명 이상이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에 등록해서 제품이나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사실 이 책이 지금 나온 게 그죠? 조금 됐어요. 2017년도, 2020년도 이런데 이때보다 지금 더 많아졌냐? 사실 제가 검색을 해봤는데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인원수가 차이가 있으면 제가 더 지금 최신의 정보를 드리고 싶었는데 사실 비슷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5년 뒤, 10년 뒤 더 늘려야 되겠죠. 그렇게 이제 10명 중에 1명 이상이 네트워크 마케팅 등록도 했고 제품 서비스도 이용하고 있다. 이 말은 어떤 얘기냐? 앞으로 진짜 사업의 기회도 계속 남아있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또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게 언제까지나 유산화가 너무 좋은 제품이지만 너무 좋은 제품이기 때문에 또 사업의 비전이 너무 괜찮기 때문에 더 많은 분들이 이 사업에 참여를 하고 있다면 어쩌면 나는 그때 난 좀 천천히 좀 사업해야지 이렇게 하다가는 진짜 큰 거 다칠 수도 있어요. 그죠? 저도 이 얘기 제가 좀 많이 했는데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은 모르겠지만 옆집에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면 우리 집과 그쵸 401호, 402호 이렇게 두 집이 있는데 옆집에 어느 날 이사를 가시고 누군가가 또 이사를 왔어요.
근데 어느 날부터 계속 유산화 박스가 옆집에 배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 소비자인가 보다. 유산화 먹나 보다. 내가 친해져서 나한테서 먹었으면 좋겠다. 혼자 이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근데 소비자라고 하기에는 너무 많은 택배 박스가 도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사업자인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이제 엘리베이터에서 다 마주친 거예요. 그래서 인사를 하고 유산화 드시나 봐요. 이랬더니 네. 그래서 저보고도 거기도 이렇게 많이 오던데 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네. 이렇게 하고는 이제 어느 날 이제 모자가 하나가 떨어져 있었는데 앞집 옆집에 그죠? 저기 유땡땡 그룹 모자가 떨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걸 보면서 아 정말 우리 옆집에 이렇게 유산화 사업자가 올 줄 몰랐네. 이렇게 하고 제주도도 여행 갈 때도 마주치고 뭐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저는 그때 되게 위기감이 느껴졌거든요. 옆집에 이렇게 모르는 유산화 사업자가 온다? 앞으로 윗집, 아랫집, 내가 더 먼저 전달해야 되는데. 우리 집 앞에 있는 편의점 사장님 내가 먼저 컨택해야 되는데. 이런 위기감이 사실 들었거든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도 너무 안심하고 계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언제 옆집에 유산화 택배가 도착할지도 모른다. 그래서 이제 밑에 보면 이제 타이밍에 대한 얘기가 그래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업이 일반화가 된다는 것은 사업의 기회가 축소되거나 소멸된다는 의미다. 그죠? 이렇게 지금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한 편견이 그동안 없었고 인식이 너무 좋아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네트워크 마케팅을 접하고 있다. 이미 일반화가 되었다. 이러면 더 이상 사업의 기회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그동안 이렇게 부정적인 인식이 있었던 게 오히려 우리에게는 기회가 되는 거고, 그죠? 좀 고마워해야 될, 심지어 그런 일일 수도 있다는 이런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 지금 마지막 페이지여가지고 난감하지만 자 오른쪽에 이제 보면 그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로버트 기요사키가 이렇게 세계적인 관심을 모으고 있는 그들의 공동저서 부자에서 부자가 될 것인가 계속 가난하게 살 것인가 부자가 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잡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마지막 기회래요. 마지막 기회. 부자가 될 수 있는 마지막 기회. 그래서 저도 정말 책을 진짜 유산화하면서 정말 많이 읽지만 책 속에 진짜 답이 있는 것 같고 그 어떤 지인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일 필요가 없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네트워크 마케팅은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생존해 왔고 이제 급성장의 시기가 도래했다고 확신한다. 그리고 그 기회를 잡는 지금 사람들은 지금 이 순간 이 시장에 확신을 가지고 몸담고 있는 이들이 될 것이다. 우리는 지금 이미 이 시장에 몸을 담고 있고 확신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 기회를 절대 놓치면 안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사실 이 책이 어떻게 보면 좀 짧잖아요. 그래서 전달하기 너무 좋아서 지인들에게 이 책을 많이 전달을 했는데 우리 여기 또 사업하시는 분들이 또 계시잖아요. 사업하시는 분들은 이 책은 조금 올드한 감도 있어요. 이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초판 시기가 조금 오래되다 보니까 제가 그 최근에 이제 저희 팀에서 읽고 있는 이 네트워크 마케팅 유통의 판을 바꾸다. 이 책이 아마 있으신 분도 있을 거예요. 저도 원래 책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최근에 다시 개정을 해서 제가 개정판을 읽어보니까 이 최고의 기회 내용이 여기에 함축이 또 돼 있어요. 그리고 지금의 시대에 조금 더 반영이 돼서 여기에 지금 소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고 싶고 조금 더 지인들에게 더 잘 전달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 책을 또 구입해서 함께 읽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에 이 책도 한번 추천을 제가 드려볼게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사실 처음 유산화를 시작하고 읽었다고 했잖아요. 제일 처음으로 읽은 책이고 그리고 지금까지 가장 많이 읽었던 책이기도 해요. 그래서 리더님들도 많은 이제 본인만의 책이 있겠죠. 내 마음속에 있는 책. 네, 진짜 이 책은 꼭 소장하시고 많이 전달하면서 진짜 사업의 기회를 절대 놓치지 않고 더 번창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제가 다음 주부터는 또 2주간 파이프라인 우화 이 책으로 진행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파이프라인 하나 구축하는 게 월급 봉투 1,000개를 받는 것과 같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책 혹시 없으신 분들 구입하셔가지고 읽으시면 되고 3주차에는 제가 97페이지까지 읽고 나눔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애쓰셨고요. 우리 다음 주에 만날게요. 네, 김선주 강사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부자가 될 마지막 기회를 파이프라인의 부하로 다음 주까지 연결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는 강사님처럼 우리도 이 얇은 책으로 인해서 똑똑한 정보를 받으셨으니까 앞으로 나가서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놓치지 말고 주변 사람들에게 정보 전달하는 한 주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 중 종료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